황교안 45년 지기 이종걸, 공수처,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국당은 저렴한 폐악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검찰개혁특위 전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른바 삼성 떡값 리스트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법은 삼성 떡값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은 황교안 당시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리스트의 신빙성이 입증됐지만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던 사람들 은 리스트에 올랐던 검사들이라며 촛불은 공수처법을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 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검사 출신인 황 대표를 콕 집어 대표 사례로 꼽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연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한 폐악질이 달빛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달빛기사단 추정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며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이 굳게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라도 찍힌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집 나간 검찰을 잡아오기 위해 공수처를 동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며 시대착오적 정신상태가 민주당의 종족 특성인가 보다라고 규탄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와 경기고 72회 1976년 졸업 동창이다. 만녀에 속한 정치인으로서 대치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황 대표가 신임 한국당 대표에 오르자 페이스북에 45년 지기 황교안이 한국당 대표가 됐다. 축하 인사를 하기엔 한국 정치가 너무나 녹록지 않다며 친구로서 그에게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란 말을 해주고 싶다.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승전한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겸손해 지라고 누군가 뒤를 따라가면서 외쳤다고 한다고 썼다.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도입 등 보완. 청와대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계도기간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300인 이상 기업도 정기간 계도기간을 둔 바가 있는데 300인 미만 기업은 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수석은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행정부 차원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입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교대제 기업에서는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 개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보완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의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2월 이전에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 발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 1년 10개월 동안 외부 강연만 303회 1억 챙긴 개성공업지원재단 이사장 통일부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김진양 이사장이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10개월간 총 303회의 외부 강연을 통해 총 1억 1,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의 1회당 평균 강연료는 38만원으로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 받았지만 강연 횟수가 많아 강연료 총액이 컸다. 재단 이사장 연봉은 1억 4천만원 정도다. 김 이사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2018년에만 229회의 외부 강연을 했다. 강연이 가장 많은 시기는 10월로 37차례를 했고 금요일은 10월 26일에는 광주시청, 김해시청, 부산 양원고 등에서 하루 3회 강연을 하기도 했다. 재단 임직원은 외부 강연 시 이사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셀프 신고를 한 셈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외부 강연 시 감사실에 신고해야 하지만 김 사장의 경우에는 이사장 스스로 승인하고 보고받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관 부처인 통일부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올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했지만 김 이사장의 외부 강연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 투자 기업들의 경영난은 하루 가중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야 하는 개성공업 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다수의 외부 강연을 통해 부수입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을 상대로 개성공단의 평화적, 경제적 가치를 알리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때문에 정부, 국회, 학교들 상대로 제대로 된 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정부가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012년 열린 우리 당국 회의원 후보로 대구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는 못했다. 단독 최동욱 만난 양정철 민주당 검찰 출신 인사 영입 나서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저녁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양 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신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사정비 서관을 앞뒤로 한 사이이고 최 전 총장은 총장 퇴임 후 이 두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며 미국 연수를 끝내고 돌아온 신 전 실장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이었고 공개적인 곳에서 만난 만큼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전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시기인데다 양 원장이 내년 4월 총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인재 영입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지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도 및 수사 방향, 총선 출마 등 다양한 주제가 화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해 이날 최 전 총장이 어떤 견해를 피력했을지가 관심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도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양 원장을 만나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혔던
만큼 이날 양 원장이 최 전 총장에게 출마를 제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양 원장은 그 고생을 한 분을 또 괴롭힐 수 있겠느냐며 최 전 총장 영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의혹으로 퇴임하셨던 분을 총선에 모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총장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검찰개혁에 대해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 원장은 이에 대해 눈도 없고 다 탁 트여서 손님끼리 왔다 갔다 하는 식당에서 검찰개혁 관련 조언을 구할 수 있겠냐고 부인했다. 개인 신상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미국 연수를 떠났던 신 전 실장은 국내에 복귀함에 따라 청와대 민정라인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에 철 의원과 함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신 전 실장의 김앤장 변호사 경력 등이 공직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전 비서관과 관련해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고향인 충북 영동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양 원장은 인재 영입은 물밑에서 은밀하게 준비해야 하고 노출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난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인재 영입 가능성을 부인했다.